있습니까?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말썽나게 기억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혹은 모든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06년도까지 이렇게 언론에 흘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2006년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고 언론에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야, 우리나라에도 2006년도까지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문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건 없고 언젠간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언젠가 기다려가면서 자녀에는 다치고 죽고하고 있습니다. 2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기의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시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못하면 그는 시장 자리를 다시 내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놓지 못하면 우리가 내놓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장애인들에게 한 약속은 가장 차별받고 소외된 계층에 한 약속이 약속이라고 그냥 허물허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준엄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동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째를 듣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국야학에서 많은 동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자고 해가지고 아마 처음 참석한 동지들 계십니다. 우리 처음 참석한 동지들 중에 한 분.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참 만나면 안 되는 건데요. 자꾸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도 별로 좀 창피하고요. 장애인 당사자로서 좀 창피하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더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많이 부끄럽고요.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또 타원에다 갔다 이렇게 페이스가 났습니다. 끊이지 않고 우리 장애인도 피하려고 안 되게 항상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이 분들은 또 하니 좀 나이도 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간격은 3cm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철은 전혀 동의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폐기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cm, 20cm, 3cm 지 못 들어옵니다. 바로 보면서 보셔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탄 장애인들이 혼자서 지하철에 달려가는 바퀴가 그
앞으로 2주년이 됐습니다. 그 2주년을 되어서 저희가 2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그 2년 동안 싸우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역시 2년이 지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웠고 그 싸움의 결과는 저상버스 도입을 하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뭔가 또 우리는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 틈을 두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또 하나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싸워왔지만 경찰은 여전히 우리를 저항하고 있고 우리를 막고 있고 시민은 여전히 지하철 안에서 우리 보고 장애인들은 이기적이다, 어쩌면 너네는 너네 말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입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찰이나 시민이나 그 의식 속에는 여전히 변함없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싸워왔던 것이 그 결과밖에 아닌가라는 실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싸우면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는 약속은 없고 또 2년 동안 싸우면서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또 싸워야 할 것은 제3의 싸움이 우리가 지하철 승강장의 틈을 좁히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면 제4의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또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 사회를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승강장에 이 넓은 틈을 우리가 좁혀달라고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 높은 벽을 깨는 그런 틈을 좁히는 일을 우리는 또 싸움을 앞으로 또 해야 한다는,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싸움이 옳다라는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지하철의 깜깜한 지하철 안에서 이 지하철 소음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계속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 오이도 2년이었지만 오이도 3년, 오이도 4년, 오이도 5년에서도 우리의 싸움이 변함없다면, 우리의 싸움이 정당하다면 이 싸움은 계속할 것이고 이 싸움이 끝나는 날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면 가져갑니다. 걱정하니까 끝까지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말 12시부터 지금까지 정말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그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면서 지하철에 타고 머리를 대고버리고 하면서 정량리까지 갔다가 정량리에서 다시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정말 가깝지만은 너무 길이었습니다. 돌아가지 말고 당당하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투쟁하면서 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무대 우리 정말 무대하는 모습으로 보고 4월달이면 장애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말 대통령 정신을 생각하시는 공약이 어떻게 하면 그거는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 동권 쟁취하자.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 동권 쟁취하자. 장애인 동권 쟁취하자. 장애인 이동권 쟁취. 고맙습니다.
아시겠어요? 안전관 잡다가 떨어지는 거 회의 약속이 있습니다. 방문증 같은 거 끊어오신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죠, 선생님? 네, 네. 이야기를 끊어오신 거예요? 그냥 저가라 그래 왔는데 814호요? 13호. 신청사. 건설교통부가 관측. 여기 자문위원 있어가지고 같이 회의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814호가 있으니까 같이 전부 다 8일에 대로 회의 같이 전부 다. 외부 회의실 소연을 기고 가자 그랬더니 국장? 국장님 여기 또 계시네. 저는 오늘 방청만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적에는 어디라고 소속을 밝히시고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막 찍어야 되는 건 원래 데모하셨대요 그날. 그냥 지하철역 그 30cm 문제 때문에 그 난간 때문에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시청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장애들하고 같이 지하철 탄다고 6시간을 탔더니 못 갔습니다 그때. 저기 뒤였던 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드리기가 참 그렇고. 자, 이거는 안 되고요. 아니 공청회 자료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보고 공청회 자료 자문청 때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받으면 아, 받아보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또 연락을 보내고 저번에 안 드렸나? 그 공청회 때 오신 분이 한분도 안 계시네. 여기 두 분은 계셨고요. 제가 아직. 그때 보시고 저희들 중에 보안에 대해서 안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단차 조정하는 거, 그 편의정지법에 3cm로 돼 있는데 거기는 5cm. 어디? 여기 그 지하철 단차. 간격. 네. 그게 그런 거를 어사무관이 이제 저기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사실 어사무관이 이걸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래서 이거는 문전에서 문전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편안하게 가게 하느냐. 여태까지는 이제 뭐 지하철 하나만 한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장애인이 출발해가지고 그것이 책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예산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돈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오퍼레이션 하느냐. 그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여태까지 그 나왔던 용역보호소라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리드를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공청회를 전번에 할 때 총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근데 이제 이 하나 이제 저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좀 어그레시브하게 계획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도전적이게 만들었는데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오 하고 기획예산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깎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려던 걸 못하고 틀려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그
사회적 이익 집단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익을 좀 가해주고 이래야 된다는 그 내용이고 지금 다 아직 안 오셨나요? 한번 약속드리기는 5시까지 저희가 5시까지 이야기하면서 좀 하죠. 뭐. 저희가 좀 오면서 또 다시 소개하고 저희가 또 사무실 들어가 봐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1시간 한달에서 저희가 좀 하여튼 대표와 같이 있습니다.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연합입니다. 이용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장애 이동구인데 공동대표 같이 있고 박경석입니다. 그렇죠. 조금 기다릴까요? 뭐 어차피 아니, 소개 그 박적인 우리 소개부터 소개 좀 갑자기. 아니 저는 저 보기동기획 실무협의차 여기 들렀다가요. 이 교통편이 뭐 회의를 한다 해서 방창하러 왔습니다. 복지부에 근무하는 김영진입니다. 많이 fes죠. 대만화 때문에 저거 한다고 하셨어요? 예. 저는 그 자문위원으로 돼 있고요. 복지분과 장애인 파트 특히. 근데 이전에 회의 끝나고 이거 회의가 있는지 몰랐는데 회의가 있다고 일단 올라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참석했습니다. 수사물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어명수 사무관도 다시 한번 소개해. 저는 어명소고요. 저는 이동편의 파트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 파트고요. 저기 맡고 있는 사무관이고 저번에 세미나 가서는 제가 박경석 대표님한테 아주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좀 혼을 좀 산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건기부의 육상교통기획과장입니다. 육상교통기획과장인데 저희가 계가 한 6개 정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큰데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 계가 많다 보니까 뭐 주차업, 뭐 교통영향 평가, 그다음에 뭐 교통유발부담금, 또 이 장애인 중장기 계획, 도시 기본 계획 뭐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그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 사실 챙길 수 있는 여력 이런 게 사실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하여간에 저 나름대로도 이 장애인은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4년 반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그것은 꼭 이 장애라는 그런 뭐 그런 것보다도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인간이 이제 우리 교통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사회 참여, 그러니까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온 디맨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맨드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쾌락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 활동을 할 때 오퍼튜니티를 준다,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 교통 시스템이 그러셨네. 손을 못 쓰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뭐 손만이라도 잡으시면 돼요. 이 명함을 제 명함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농권연대 사무국장. 엄태관 사무국장이라고. 명함 하나 주세요. 자,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번에 이제 공청회 때도 제가 언뜻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어떤 기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인 그 여건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슨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에 상한 액션을 할 때 상당히 또 사회적인 여건은 또 그렇게 되지가 않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요번에 총리실에서 5개년 계획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걸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야 이 사람들아 눈치도 없이 이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혼을 나는데 요번에 총리실에서 이제 힘을 실어줘 가지고 총리실에서 하여튼 장애인에 대한 그 대책을 관계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한번 내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 1조 원 앞으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만들었는데 아까도 이제 기획예산처는 참 이게 난색을 좀 표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저기 수준에서 이거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공청회 했던 자료인데 제가 간단하게만 골격만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달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달리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동권 연대에서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 이동권 관련해 가지고 요구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정부는 지금 그걸 위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르겠죠. 예? 회의를 우선 먼저 우리 선생님이 이 자리에 마련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공개적인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서로 생각하시는 바를 좀 의견을 듣고 또 정부 측에서 생각하시는 거를 듣는 자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없어도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아니 그게 좀 다르겠죠. 그 자리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얘기나 또 이런 것들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양해를 좀 얻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알았으면 이쪽에 또 그렇게 통보를 드렸을 텐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인드렸을 때도 한 3분이 오신다고 해서 아마 정책 의견을 주로 전달하고 싶으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경험이 또 우리 박 대표님하고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도 조금 제가 중간에 좀 뭐라 그럴까 그런 면도 좀 있는데 지금 뭐 아까 5시 정도까지 시간 1시간 정도 얘기 이런 부분들인데 뭐 같이 저는 뭐 크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관계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뭐 지금 지금 한정된 시간에는 지금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야기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요구하는 건설교통 이제 정부 측에 이제 요구하는 입장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지금 다 협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편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어느 웨이 어떤 방법이라도 뭐 어떤 주도를 해서 장애인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간 과정이 사실 릴리스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인수위원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수위원회에서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금 다르게 조금 시가차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냥 오늘 인수위원회 통해서만 실무적인 저도 인수위원회 통해서 원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뭐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문제지만 오이도역 사고서부터 지금 장애인의 이동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정부를 요구했었거든요. 건설교통부에도 찾아갔고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쪽에도 이제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또 국무총리 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정권이 바뀐 건가? 아직 안 바뀌었죠. 아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있었으면 이제 계속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이제 보건복지부 가라 이제 그리고 건설교통부 가라 그리고 공식적으로 또 건설교통부는 또 우리한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가라 그 이야기했었던 거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는 또 건설교통부가 이렇게 탁구공처럼 튀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히려부터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이제 이동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의 권리 문제가 계속 만나달라라고 했었던 2년간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대선 기간 동안 또 각 당을 방문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이동 법률 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각 당에 대한 입장들을 저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 다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다 지금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누굴 만나야 되는데 이거 뭐 만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가니까 뭐
이게 이제 건설교통부 만나는 담당자 만나는 것보다 경찰이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니까 그 공문으로 이제 따로 하니까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국가인수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제 만나게 됐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저희는 공개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왔었었는데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알렸었거든요. 이런 과정. 말씀이 전달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주무와 관계되실 수 있는 관계부 쪽에 부탁을 드려서 이 자리를 만들었던 거고, 저는 이렇게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좀 별개로 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런 그 차이 서로 좀 뭐 이 자리를 보는 그 생각했던 차이가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리적 시간이 20분이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얘기를 먼저 그 우선 저희는 그저 의원 건의원 부분으로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듣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그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언론도 오셨고 뭐 일단 오셨는데 또 나가시라 그러면 또 저 뭐야 건기부하고 저 장애인 단체하고 밀실 뭐 한다고 또 왜 이러실 테니까 오늘은 뭐 저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허심탄회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애로사항 이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을 해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자, 그럼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 한번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제 전체 사항에 대해서 치렀던 이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제 교통수단 및 이동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저희가 또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하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련을 했고요. 이것들에 대한 이제 간담회를 이제 사무관님이 오셔서 했습니다. 저희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은 요 부분에 대한 그렇게 요런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안에 법률 안에도 많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생각은 이것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뭐 어떤 건설교통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저희가 이제 예산 문제는 그 다음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난 뒤에 예산이 이제 올려지 뭐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문제이지 먼저 1차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에서 건설교통부가 주관해야 된다. 라는 거고 건설교통부 안에 정부 안으로 정부 입법안으로 이 법률안을 제정을 해서 이제 올려서 이제 제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신뢰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새롭게 이제 세종부 출발하면 장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안들어 가지고 장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요구하는 건데 요것이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선물인데요. 요거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정말 이게 그냥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 좀 기록으로 갖고 왔습니다. 요거 좀 꼭 보시고요. 이것이 장관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왔는데 왜 이거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부분들 했는가를 갖다 좀 비료도 한번 가져오시지 그랬어요. 여기서 좀 보게. 시간이 너무. 그러시고 우리 이홍주 위원장님 저희들한테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 말씀 다 했어요.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자립생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첫째 이동하는 데 있어서 참 불편함이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 100대를 보고했는데 제가 오늘 이곳까지 오는데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 택시를 이용했거든요. 왜? 뭐 서울시에서 처음 약속과는 달리 뭐 그저 그 공사를 강요하는 쪽으로 기사분들의 그런 생활권이 보장이 안 되는. 그래서 대부분 많이 그만두고 또 처음에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콜은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일반 택시를 타고 왔는데 1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참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동권 문제, 뭐 기타 뭐 이동권 교육권이 다 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배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오이도 기업을 통해서 장애 이동권이 정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를,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었고, 또 저희들은 강력하게 그런 서울시장 또는 뭐 국회 총리 또 보건복지부 장관, 뭐 건설교통부 장관 그런 장면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어요, 면담을. 하지만 이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자리는 진짜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또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말 심각하게 한번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 초안을 마련해 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좀 처리를 해가지고 장애인들 긍정을 바라고 헌신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정말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또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뭐 이수윤 또 초기니까 이런 것들이 뭐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또 저희들도 그런 그 전에 그렇게 해왔던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은 그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건설교통부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관련된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산은 뭐 그때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 대표님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산은 눈치를 봐야 되지만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서 법에 의해서 당연하게 예산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그건 낮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법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그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그 대상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국민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런 이동권에 대한 투자도 어떤 그 장애인에 의해서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이거 될 테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국민이니까 국민으로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이동권에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이동권이 여기 나가는 그 프로그램들이 투자가 되면 얼마나 들어가냐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이 생길 것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한다면 비록 정부지만 비록 과장님이시지만 유해 사람들한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권에 대한 문제, 우리 보건복지부 우리 심의관님 계시지만 뭐 건교부에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좀 스포츠컷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 시급했기 때문에 이 편의증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건교부가 거기까지 팔로우를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 지금 일반적인 서민 대중교통 생활도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제 이걸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런 대중교통 시설을 앞으로 개보수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제를 두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뭐 장애인 편의증진법에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시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도시철도에 대해서 그 편의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이제 지침까지도 내려서 이제 그걸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 스탠다드는 맞는데 그것을 운영 요원들이 제대로 이것이 숙지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데도 모든 역에서 모든 코스트를 절감하면서도 수송 효율을 높이면서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인천국제공항 모양으로 모든 비행기가 와가지고 거기서 갈아타고 하면 비행기 노선이 많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진짜 요원을 상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왜 셔틀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수송 거기까지 오면 거기에서 진짜 전문 요원에 의해서 스페셜라이즈된 서비스를 받고 또 지하철역으로 또 어느 일정 지점까지 딱 가면 거기에서 또 내려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고 하는 이제는 어떤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장기에다 반영하고 이제 연차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지하철역은 우리가 지하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역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전역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이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 설치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장애인 법률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딱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헛거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도 법은 돼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법률 제정 문제는 우리 인수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기준을 제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 수준, 기술 여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 건교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법을 제정하는 거를 검토하는 걸로 일단은 우리 정부 계획으로 일단 지금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서 중요하다 보는 게 이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도 지금 상당히 우리 우선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우선 내년도에 20억 투자를 해서 장애인 버스를 들여오겠다. 그리고 장애인 버스 들여오고 난 다음에 그걸 매년 100대씩 매년 들여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어떤 시스테매틱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뜨문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시스템을 가지고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장께서 이제 쿠리티바 시티를 가봤어요. 가고 쿠리티바 시티도 가고 보스턴도 가고 뉴욕도 가서 이 버스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개혁 안에 보면 저상 버스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단차 없이 탈 수 있는 버스도 그런 시스템을 지하철 수준으로 서비스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그 계획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선 예산, 시간 이런 문제지 전체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건교부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할 때 이제 그런 버스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보자. 이제 버스도 지하철 수준에 가는 그 버스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첨단 과학이고 CNG 버스 형태고 저상 버스고 이건 당연히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첨단이라는 게 선진국에서 우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버스 업체도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양산에서 보급될 때 거기에서 우리 버스 업체들한테도 이제 그런 것을 데몬스트레이션도 할 거고 이제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된다. 그리고 버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일단 사놓으면 내용 연수가 한 8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버스를 중간에 갖다 버리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대폐차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대폐차될 때는 이제 우리 신교통 시스템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신버스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3월달쯤 서울시에서도 공청회라기보다는 이제 설명회겠죠. 외국에서 하는 시스템을 시장이 아마 서울시장께서 아마 어그레시브하게 아마 굉장히 도전적으로 아마 접근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이것을 이렇다면은 이건 법제도가 없어도 당연히 된다. 다만 그것이 스탠다드를 우리가 이 스탠다드가 서로들 들쭉날쭉하는 것 그것만 정부가 맞춰주면 그건 자동으로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이 많고 이거 봤더니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외국에 비교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하는데 민족이 틀리고 자기 조상이 다 틀리다고요. 그게 한 커뮤니티를 살다 보니까 그 민족적인 혈통에 대한 그 차별을 없애는 거 그렇지 않으면 외국이 존재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걸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도 이제 예산을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 사무관들이나 뭐 이러나 가가지고 이제 밤을 새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들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도 항상 사회적 인터레스트 그룹으로 남으셔가지고 이걸 저희들하고 같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건데도 좀 확인을 좀 하고 그럼 아까 궁금한 지금 충분히 이제 의향이 지금 있고 의향이 있고 예. 지금 제가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어사무관이 이게 또 외국에서 이제 교육을 보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 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요 뭐 물론 우리도 받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 중에서는 또 무리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또 이 정부 입법 체계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건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전문가니까 저희들한테 맡겨놓으시고 아니요 그 맡기는 문제가 아니라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의정진법하고 질의를 했지만 편의정진법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뭐 정부 입법안에 이제 맡겨놓으면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의향이 있다면 그래서 장애인도부에 내가 같이 주장하는 거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 입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협의 테이블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뭐 이걸로 다 협의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편의정진법하고 같이 관련되어진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오고 그죠? 그리고 또 건설교통부가 주관해서 협의 테이블을 입법 제정안에 아까 의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너희들은 뭐 나중에 이제 정부 입법에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간담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협의 테이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실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입법을 하면은 우리가 법을 하나를 만들려 그러면 한 몇 개월을 걸려 가지고 입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조사를 하죠. 근데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는 그것이 조사도 되고 어떤 입법 준비 체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 빨리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디펜시브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아니요.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장님께서는 잘못 오해하셨습니다. 오해하셨고요. 시기에 대한 문제가 빨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 데서 저희도 이제 건설교통부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했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제 건설교통부 입장이고 이 법 안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할 수 있는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일단 제 생각에는요. 우리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뭐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이렇게 사례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그 건교부 쪽에서 이 법안을 만드시는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 당연한 얘기지. 그 부분은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건교부에서 이것들을 제정하겠다라는 입법 의사를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의향이 있고 입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관님한테 저 허락도 안 받고 그다음에 또 이게 총리실에서 의견에서 발표가 이제 국무회의 통과해서 이제 발표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내용은 이제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오늘 말씀은 제가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실무자로서는 실무과장으로서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제정해볼 의향이 있다.
요 정도까지만 답을 들으시면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한다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거기까지만 답을 들으시면 저 5개년 계획 안에 이미 반영 그 말씀 요구하신 게 이미 반영이 돼 있으니까 요것이 확정돼야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확정이 돼야 우리 정부 안으로 저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방법면도 서로들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담당 과장이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이거죠.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좀 진행됐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분분한데 사실은 5개년 계획이 계획으로만 있었지 실제로 진행 안 된 부분도 많았었고요. 그런 건 뭐 장애인계에서 누차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법을 뭐 건설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 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라는 건 저희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건설교통부의 직접적인 입장이 돼 가기 전까지라도 좀 같이 협의해서 그러면은 그 의견을 건교부 내에 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저희는 저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식화시켜내는 그 과정도 좀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교부하고 다른 과천에 계시는 좀 멀죠. 너무 멀어서 그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게요. 절차나 우리가 방법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렵겠죠. 협의하는 절차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건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논의 테이블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시죠. 협의하는 절차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여기 건교부 측에서는 가능하시면 입법 제정 전과 과정에서 이건 뭐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래서 전번에 이제 그 한번 공청회 여기 한 분밖에 안 오셨더라고. 요 오늘 오신 분 중에선 공청회에서 오셨던 분들은 뭐 저희들이 만든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제론의 여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도 충실히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는 당연한 우리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제 담당 과장으로서는 할 의향이 있지만 정부 계획으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정부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과정으로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 과정을 거치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동권 연대가 됐던 뭐 아니면 또 다른 이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됐던 그분들하고는 또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도시교통과장을 할 때는 그 노조 사무실에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노조 사무실에 제일 먼저 찾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어려운 게 뭐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게 뭐냐, 이제 이런 쪽인데, 당연히 장애인 대책을 하면서 장애인을 등원시한 장애인 대책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장애인이 배제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장애인이 뭐 많이 포함이 되실 텐데 뭐.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생각하는 차이가 지금 조금 있는 대표님도 그걸 뭐 어떻게 여기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지금, 의견으로 이렇게 내놓으신 거니까.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제 끝나는 것들, 장애인 배제하지 않는데 이런 형태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지금 여기서 당장 답을 갖다 뭐 선언을 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요구를 갖다가 지금 하는데, 분명히 저희가 이번 새 정부 들어서 건설교통부가 정부 입법안을 의향이 실무자로서 의향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공식적인 건설교통부 내 논의와 그리고 또 장관의 이제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고요. 그러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만들 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장애인들 좀 하게 그냥 공청 형태로 라는 것들의 그러한 과정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입법안을 내고 했던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협의 테이블 속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갖다 확인을 하면서 저는 이제 건설교통부가 이런 입법안을 만들고 공개적인 공청회 자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쭉 만들어놓고 공청회 자리 쭉 하는 것들이 저는 또 다른 이제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법을 제정할 때는 공청회 하기 전에 실무자들하고 몇 차례 걸쳐가지고 그 실무자들하고 같이 이제 만날 때 이런 거 내가 참여해서 같이 이제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왜 당연한 이야기를 왜 제가 재차 이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 포지션은 이것을 우리 건교부에서 법을 한다 안 한다가 결정이 안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제가 아까도 이 초에 말씀드린 교통계, 그다음에 중국 가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붙어 있고 공제, 교통사고 피해 하면 이게 5만 대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시간을 여기에 충분히 할애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그 동안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시간도 충분히 못 내고 이제 거기에 대한 건교부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도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협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총리실에서도 이 아웃라인 이 다음번 2차 할 때는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동권에 관한 계획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충분히 갖추겠다. 그건 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이라도 의견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갖추겠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제가 보니까 유홍주 위원장님하고는 전화 통화를 한 4-5번 했는데 강의를 나와달라는데 제가 강의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가냐면 이게 보니까는 뇌성마비 장애인 연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 연합인데 뇌성마비 장애인 연합만 강의 나가고 다른 데도 또 강의 나가라면 이게 제가 몸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건 곤란하겠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해서 우리들 그 얘기도 좀 하고 뭐 이게 사람이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끼리 또 얘기하면 다 얘기가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정부란 게 이제 다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홍 과장님께서 약간 그렇게 정부의 건설교통부 입법안으로 하겠다라는 의향하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만들 때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시기에 대한 문제도 저는 이제 뭐 아주 바쁜데 물론 굉장히 바쁘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바쁘시죠. 바빠야지 이제 정부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럼 2년 전하고 이런 문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은 이런 것들 그냥 정부가 지금의 이런 시간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놓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도 저희는 이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테이블을 가지면서 가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가는가에 대한 문제. 그 구체적인 타임 같이 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아니, 그래서 빠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저한테만 얘기하면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지금 아니 건교부에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과장님한테 지금 그것들은 답변을 명확한 답변을 실질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도시철도과라든지 임무를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그 사람 과장들이 소관해서 얘기하는 일을 제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법안을 의향을 있다 그 법 내용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정리를 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시기에 대한 문제. 시기는 저희들이 하여튼 ASP 그러니까 as possible. 제가 더 한 말씀 빠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재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5년 동안에 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부터는 빨리 들어가서 연내에 한다름에 연내에 법안 초안은 나와서 그것이 전체적인 정부 부처 안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한테 맡겨놓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그 목포를 짓고 한 6개월을 다닌 적이 있어요. 여기서 국가경제력 강화기획단에 파견 나왔다가 이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6개월 동안 했는데 이게 저희 집사람이 매일 바래다 줬단 말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하철 몇 번 타고 하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장애인들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다 하는 걸 저는 제 피부로 좀 느끼는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 하는 동안에는 제가 이걸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잘 되려면 개별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 장애인 촉진법에 있는 것보다도 더 타이트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건설할 때는 이런 기준을 스탠다드를 가지고 해라.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도시철도과장이란 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법 제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를 높여야 되겠다는 우리 정부 내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두 가지 중에서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구현시키겠다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여친 같은 분들의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오늘 저희 이 자리를 인수위원회로 경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앞으로 관련 의사는 있지만 정말로 차관이나 장관이 조금 늦춰 그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애인단체에서 저 차관이나 장관 시키시면 그렇죠. 농담이고요. 하여튼 바로 하여튼 저들 나름대로는 제가 뭐 과장이지만 하여튼 과장이 맡은 바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너무 최선을 다하겠다 해놓고서 하지 못하면 또 그 말만 무성한 게 되니까 일단 제가 말을 아끼는 입장에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단체에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여기다 이 장애인 대책에다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별도의 장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다음에 예산 투입하는 내용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제 집행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들한테는 더 이상 푸시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